자, 오늘은요, 한 달간,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한 달간 미국 출장 갔다 오신 강명도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미국은 뭐 이렇게 오래 가 계십니까? 우리 팬들이 강명도 교수 왜 안 나오냐고 여기 많이 올라왔었어요. 미국 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그 세미나도 가고 포럼도 가고 교회도 가고 네. 이제 많은 한 달 동안 이제 그 애틀랜타하고 샬럿을 돌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미국 분들도 많이 만나고 네. 만나고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가시면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세미나, 강중, 포럼 이런 게 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미국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이제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했었을 텐데 네, 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당히 그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예. 그 사도교회라는 곳입니다. 처치 오브 아포스톨이라는 그 사도교회인데 약 그 등록 인원이 한 2만 명 되는 큰 교회, 애틀랜타시 중심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는 그 이제 그 상류층 사회하고 거기는 되게 따로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네.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네. 상류 사회, 중류층 사회, 뭐 소민 사회 이게 다 각기 그 지역이 다른데 네, 맞아요. 최고 미국, 상류층들만 모이는 그 교회였습니다. 2만 명이. 오. 그러니까 애틀랜타에서 최고 상류층은 다 왔다. 그 봐야죠. 그러네. 거기는 뭐 재벌들도 여러 되고요. 제가 실례를 들면 제 이름을 제 미국 이름이다 까먹었는데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시 비서실장이 있었답니다. 한 몇 달 동안 했던. 예. 이 비서실장 대리를 했던 40대 젊은 분인데 아주 상당히 수재고 똑똑하대요. 그분이 대리로 있다가 원래는 대리로 하고 이제 정식 임명장을 주는데 임명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왜 임명장 준다는데도 백악관에 안 자기가 보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정치 철학이 맞질 않았겠죠. 아. 이분은 40대 초반에 그 중반인가 어떻게 젊은 분인데 상당히 수재고 알려져 있는 분이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젊은 사람을 쓸 때는 뭐인가 보는 게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하고 써보니까 똑똑하니까 썼을 건데 이분이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 다 좋아합니다. 뭐 재선은 뭐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건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를 좋아해요? 네, 재선되는 건 기정사실로. 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돌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돌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하고 이분은 좀 차분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데 제가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조돌적인 공격 자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맞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양한다고 나왔는데 그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교회는 상당히 그 귀족층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진 제가 동영상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말하면 제 통역이 아주 또 똑똑한 분이에요. 조혜순 선교사라고 아주 여자분인데 박사과정 미국에서 밟고 있는 분인데 석사 박사 다 하고 선교사로 파견돼서 한 30년 동안 활동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준비 많이 하고 저희 대해서 제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제 통역을 해주려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또 영어로 다 번역해서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하고 수정해가지고 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영어를 뭐 안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저는 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하고 이제 그런 거. 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 I love brother and sister 하고 이제 그런 거만 마지막에 했죠. 근데 여기 그 얼마나 전달이 잘 됐는지 몽땅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기립박수 한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제 처음이고 특히 동양인이고 한국은 둘째치고 저 같은 동양인이 가서 그 강대상에 그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정식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연설한 게 처음이라는 거죠. 간중이든 뭐 특강이든 처음 있는 일이란 거죠. 근데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다 기립박수. 예.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만큼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가 공감이 됐다는 거죠. 공감이 안 되면 기립박수 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많이 했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북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 그전에는 안 그랬대요.
전혀 몰랐대. 북한은 둘째치고 코리아도 잘 뭐 알까 말까요. 애틀란타 그 분들은 일반 사람들은 코리아 잘 몰라요. 코리아 하면 노스 코리아 뭐 사우스 코리아는 둘째치고 코리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참전 용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 그 외에는 참전 용사가 뭐 매번 무대 나가서 뭐 내가 참전했다고 뭐 선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지금 코리아가 지금 많이 알려진 게 그 김정은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김정은이가 정상적이거나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다 되니까. 아니죠. 트럼프가 만나준 젊은 지도자인데 이 젊은 사람 도대체 트럼프가 왜 두 번이나 만나줄까? 아주 관심이 지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스코리아가 뭐지? 하고 그다음에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사우스코리아하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 코리아를 알리는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뭐 지금 미사일 쏘고 우리한테 나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북한 사람 많이 처형하고 고모부도 죽이고 아주 독재자고 이렇게 됐지만 코리아를 알리는 데는 1등 공신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큰 거 하나 했더라고요.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하. 나도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악당으로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있을까. 이번에 전 세계로 제가 뭐 필리핀 보고 말레이시아고 전 세계 돌면 베트남도 가고 베트남 왔다 갔으니까 알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 가지는 거고 저거 깜짝. 그 전에 2016년도도 제가 갔다 오고 작년도 1월 달에도 갔다 오고 6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줬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노스코리아는 뭐냐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뉴스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됐고. 제 최고 강대국이 조그만 것이 반쪽짜리 한반도에서 또 절반 나는 어디 귀퉁이에 붙은지도 잘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지구에서 저 세계 지도에서 보면 어디 붙은지도 몰랐는데 그게 확 부각된 거는 그 김정은이 그 뭐 공로보다도 작은 김정은이 때문에 즉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독재자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걸 만나줘야 되지 저 사람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또 왜 3차 북미에 대한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북한에 대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예. 근데 저 강명도 교수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가시기 전에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쏠 거다 예측을 했는데. 네.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는 막 그런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 때도 내가 혹세기 붙이고 온다고 했잖아요. 혹되지 못하고. 근데 혹세기 붙이고 왔는데. 강 교수의 그 예측대로 두 번이나 계속 쐈잖아요. 근데 그 왜 쏘는지 우리 정부 대응이 거기서 잘 했더라면 안 쏘는데 잘 안 하니까 두 번이나 쏜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미사일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거리지만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거 아주 유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200km. 180km에서 200km 나가는 건 우리나라 전 사정권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200km 쏘한 거는. 수도권하고 대구까지는 날아가죠. 200km면.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유도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이걸 발사체라고 하고 미사일이 아니다 하니까 자기는 미사일로 알아달라고 쏘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해달라고 쐈는데 강경대응은 고사하고 이거 무시해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쏜 거야?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열받은 거야. 사실 너희 쏘지 말아라 경고하게 되면 그때 북한이 좀 반발해가지고 자기네가 자 봐요. 지금 울고 싶은데 뭐 좀 하나 때려줘야 또 울 거 아니에요. 이 참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자기네가 우리 강경 조치를 해야만이 자기네는 알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미사일이 아니다고 미국도 거기다 대한 대응을 안 했다고 1차 때는. 이거 뭐 단거리 뭐 우리가 군사훈련 하니까 북한도 정기적인 뭐 군사훈련이라고 무시 전략하고 가니까 열받은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차라리 미사일이라고 했더라면 두 번째는 안 쏠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미사일 자꾸 아니다 하니까 다음날 김정은이가 직접 미사일 현장 쏘는 발사장 나가서 하늘 치솟는
탄도미사일인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기네가 신형 탄도 유도 무기라는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건 미사일이 아니다. 이거 단거밀 이거 뭐 이상한 말이 잠깐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 그다음에 400km 나가는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우리 이게 왜 200km하고 400km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네. 정부가 400km 나는 걸 썼죠. 그것도 아주 정밀한 뭐죠?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그 미사일 예, 예. 그대로 우리도 그 미사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스칸데르.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말로 그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도 러시아제를 가져다가 그 모방해서 만든 패트리어트? 아니 패트리어트 아니죠. 우리 펜공인지 뭐 이름이 있어요. 두 글자가. 그거 비슷한 거거든. 천공인가? 천공인가? 비슷한 미사일인데 그것도 우리는 왜 그걸 만들었냐면 북한의 사정권에 방사포라든가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 전역의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400km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체 사정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뭐냐? 미국을 놀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에서 우리가 너희 400km까지 너희가 그 여격할 수 없는 이 탄도미사일을 쏴가지고 왜 하루 솟구쳤다 한 500km, 400km 올라갔다 내리 꽂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때나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우린 미국은 아니다. 우린 너희를 막살내갔다는 거거든요. 그전엔 우리를 막살낸다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핵무기는 한반도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핵탄두 실으면 핵탄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탄두를 실으면. 한 방이면 왜냐하면 소형 미사일도 다 북한이 만들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소형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냥 초토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반발하면 울고픈 사람 한 대 때려줘야 반발해서 좀 대응을 하고 말이야. 당신네 말이야. 미국하고 가지 마라. 우리하고 좀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무시해버렸어. 또 두 번째도 또 단도 무슨 뭐 아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는 걸 탄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붙이면 유엔제재 걸리니까 그걸 약자로 단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단도 미사일은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랬더니 새로 나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탄도는 빼버리고 단거리 단도 미사일로 언론이고 뭐 이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는 겁니다. 그건지 맞는지 저는 단도 미사일 뭐 단도처럼 생겼냐? 군용 단도 있잖아요. 단도 칼로 칼 총창에 쏘는 게 단도라고 하잖아요. 단검. 단도처럼 생겼잖아요, 미사일이. 단도처럼 생겨서 단도 미사일 하나? 희한해.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자꾸 탄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빼버리고 단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탄도 미사일이 이 언론에서 이거 잘못해서 트받침을 하나 빼버리고 잘못했나? 그건 아니죠. 여러 언론 매체 아나운서도 단도 미사일에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더 북한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를 좀 알아주기로 하는데 너희 사정권 다 들어가고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너 지금 협박하고 위협적인 사격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기니까 아직도 연구하고 뭐인지 모른다기니까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야. 이거 사실은. 그러면 또 쏘는 거예요? 또 쏴야지 두고만. 또 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강명도 교수가 여태까지 계속 맞춰왔거든요. 그럼 또 쏜다면 또 이제, 맞히겠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쏘죠. 이제 그게 언젠가의 시점인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남북 교류를 지금 절벽이 다 단절해 버렸다. 단절이 됐죠. 지금 쌀 주갔다는데도 미사일 쏴버리는 건 뭐냐면 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보거든. 너희 사정권에 우리가 이 미사일 두 가지 미사일이면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래도 너희 우리 말 안 듣고 우리하고 손 안 잡고 우리하고 손 잡을래? 미국하고 손 잡을래?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린 미국 아니라도 너희부터 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강력한 경고를 했더라면 북한이 도발보다도 거기에 대한 말폭탄을 쏟아부을지 몰라도 후련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쏟아줘야 되는데 이건 개성 아니다니까 이거 거기다 대고 뭐 그냥 강도만 지금 조금 높이고 있지 이렇다 하게 지금 정부 대정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뭐 웃는 얼굴에 치면 아니다고 하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자
정부의 뭐 이제 고위급 회담은 내가 물 건너 갔다고 네, 했잖아. 물건너 특사 물 건너 갔다 아니, 안 받아. 이거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아니, 일방적 취소했어요. 자, 이게 민간 단체 만나는 것도 민간 단체도 그것도 그냥 취소했어요. 통지서 보냈는데 그 통지서가 저 북한의 심양에 나왔는데 그 이번에 1차 그 만나기로 했던 네. 이번에 미나협이 아니에요. 미나협 뭐 26일 날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기로 했던 어제 만나기로 했던 그 단체는 들어갔다가 아마 호텔을 가서 만난 장소 가서 아마 호텔이 거기에 있다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 것 같고요 제가. 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북한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 통전배다.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 상황 왔는데 맞다 들었는데도 안 만나면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 이외에는 아마 제가 봐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통지 보내놓고 술구멍이 돼서 만나는 북한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고요. 지금 다 절벽입니다. 안 만나겠다는 게 그럼 왜 안 만나겠다. 그런 지저분하게 쌀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쌀 그거 우리는 고난의 행군 15년 동안 1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고 이미 이제는 북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 쌀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쌀 3-40만 톤 준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소 옛날처럼 그런 이젠 옛날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이하고 김정일하고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뭐냐 이 미사일 쏘므로 해가지고 한국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미국하고 손잡고 계속 갈래? 아니면 우리하고 손잡을래?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미사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쌀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럴수록 북한은 도발을 계속해서 도발할 겁니다. 미국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한 500-600km 나가는 미사일을 또 쏘겠죠. 말하자면 일본 턱 밑에 가는 미사일 한 500km, 600km까지 가면 일본 경제구역 해상 경계 구역. 그러니까 경제구역. 예. 그거 보고 뭐 이주. 공해 자기네 그 경제구역 예. 그 그게 한 500km. 500km. 아마 거기까지 아마 쏘겠죠. 다시 한번. 그러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못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 그냥 가득 있는 거거든요. 왜? 앞에선 제재 풀어주고 뭐 쌀 좀 지원해주라니까 도열받았다고. 쌀 지원해주는 걸 미국이 승인하는 바람에 도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지로 야, 고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야, 그 쌀 한 2-30만 ton 주는 것도 미국 승인받고 주는 주제에 너희 그걸 그따위를 받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마저도 미국의 승인받아서 줘. 야, 우리가 거지나자 말마처럼 야, 안 받아도 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대응한 거거든요. 줄라면 통 크게 미국하고 상의하지 말고 그냥 남북한이 그냥 그다음에 주든지 주겠다고도 해놓고 주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북한한테 주겠다는 말 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 근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800만 불을 먼저 유엔 기구를 통해서 식량을 지원한다니까 그것도 직접 주면 미국한테 또 이제 욕먹을까봐 직접도 못 주고 또 직접 주자고 하니까 북한이 안 받을 것 같으면 주겠다고 했다 또 망신당하고 하니까 유엔을 통해서 주니까 야 이건 너희 잘들 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미나협 그 우리나라 최대 미나협 그 단체장 구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식량은 지금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인터뷰에서 하더라고. YTN인가 뭐 연합뉴스에 나와가지고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북한이 이게 안 받. 그걸 또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말하게 되면 야 내가 언제 너희 민간 단체 보고 또 식량을 지원해 달랬냐. 그리고 우리 민간 단체를 통해서 식량을 지원해 줘야지 북한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북한하고 만나서 식량 주겠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걸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하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너희 방송에 나가가지고 북한이 지금 식량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 또 자존심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도 이제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민간 단체도 정부가 우리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을 지원해줘야 북한이 식량을 받는다고 하는 걸 왜 언론에 나와서 왜 말해요? 그럼 북한이 정부가 지원 못하니까 민간단체를 지원해가지고 뒤쪽으로 또 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 고맙게 받는다? 이건 말이 또 안 되는 거야. 북한의 자존심 또 건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 모든 민간단체들하고 그 전부터도 이제 김정은이 지시 있었지만 민간단체들하고
교류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이런 지시는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지시를 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김용철이도 지금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일선에서 후퇴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이 모든 대북 교류, 대남 교류 단체들 북한에 예. 뭐 북한의 민하협 북측본부라든지 아태든지 이 모든 이 대남 관련 단체들은 사회 단체들도 다 통일전선 사업부에 지금 종속돼 있거든요. 예. 통일전선 사업부에서 지시 받습니다. 해동포 총국도 통일전선 사업부의 한 산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철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언제 지금 김양곤이 골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기네가 아무리 식량이 급하고 아무리 해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용철이가 이거 민간단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원하겠다는데 고리는 못해요 지금.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이 지금 이 열받을 대로 지금 열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열받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두 번이나 그냥 연이어 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우리 권력이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권경에 빠지는 걸 알면서 왜 쏘겠습니까 이걸. 그런데도 쐈잖아요. 그런 건 지금 자기네가 지금 막 열이 엄청 받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식량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단체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하는 대응도 그렇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북한 상황이 풀리는 건 둘째치고 계속 꼬여나갈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 내버려두라고. 건드리지 말고 가만 내버려두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왔잖아요. 예. 부시 대통령이 왔는데 북한이 비율을 맞춰주라는 게 절대로 안 해요. 부시 대통령이 왔으면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부시 그 W 부시 예. 그 제 2세 부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안 좋아요.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공격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처음부터. 공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안 맞아. 근데 부시 대통령이 온 거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추도소에 가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했다고요. 이거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또 이렇게 추켜서 미국을 추켜세면 추켜세울수록 열받는 건 북한입니다. 그러니 참나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러면 물론 아니 부시 전 대통령한테 왜 한미동맹의 상징이야? 그거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요. 그건 정부 자격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봉화마을에서 초청을 했던지 노무현 재단에서 초청을 했더니 초청하니까 그 부시 대통령이 온 거지. 노무현 재단에서 초청했죠. 예. 초청 안 했는데 오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는 정부를 대표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전직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정부 대변인 역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직은 전직으로 끝나고 지금 정부에서 이래저래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미국이라는 걸 왜 몰라요. 그런데 그걸 부시 대통령이 한 거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하면 이게 트럼프면 트럼프대로 기분 나쁘다고 이거. 사실은 미국에서 볼 때는 왜 부시가 개인 자격을 하는데 무슨 한미동맹 상징이야? 그거는 인간적인 관계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부시하고 만나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해서 간 거지. 지금 한 미국 정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뭐 미국의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저는 좋은 거라고 하지만 미국 쪽에서 보고 한미동맹이 자꾸 깨진다고 하고 균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의식해가지고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 안 하고요. 북한도 좋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낮추자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왜 이런 브레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브레인들이 이런 것들을 왜 감지 못할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걸 건드리고 또 트럼프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걸 건드림으로써 북한이 싫어하는 걸 건드려도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어떤 길이라든가 한반도의 우리식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걸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아니, 내가 그것도 아니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부는 북한도 내가 건드린다는 건 뭐 북한을 비판하다는 다 좋은데 그게 건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 정부는 친북 좌파 종북을 떠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는 친 김정은 정부 아닙니까? 일단 김정은과 친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하다면서 말은 친하다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볼 때는 우리하고 친한 게 아니라 자꾸 미국하고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열받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아니 건드리는 건 김정은이가 뭐이든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말씀도 그 말씀 잘해줬는데 쐈는데 이걸 쏜 거를 무슨 저 홍길동을 뭐 아버지길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탄도미사일 안 하니까 그걸 알아달라는 건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러달라고 쐈는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때 강경하게 원천적으로 경고했죠. 타격하겠다 이러니까 못 쏘고 황병서랑 쫙 내려왔잖아요. 말하자면 뭐 협력하자고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강 교수님 말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바보같이 그러니까 계속 도발할 수밖에 계속 없는 악순환이 또 벌어지는 쏜다 거예요. 이런 얘기죠 조만간에. 이거 100% 쏘죠. 100%. 왜 100% 쏘냐면 100%. 내가 말씀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직 지금 요리 지금 엄청 받아 있어요. 우리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봐도 알만하잖아요. 네. 민간 단체까지 아예 싹 다 잘라버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만나지 더 이상 민간 단체든 정부든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무슨 북한에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려도 상대가 어디져 버린 거야. 상대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미사일 쏘므로 해가지고 한국과 북한을 미국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건드려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게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바라야 자기네가 그때 강경방위도 하고 200km 쏴서 한국은 내 거다. 400km 쏴서 한국 전역을 전역을 지금 요번에 또 쏘면 한 500-600km 쏴서 일본 니네도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본도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지금 강하니까 미국 드러나고 우리가 일본 용해라던가 여기는 안 하지만 500km까지 나감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전략 자산을 방어하는 게 500km, 600km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그렇죠. 거기 이제 들어오는 게 방어하는 게 아니지. 지금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반드시 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걸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지금 그럼 식량은 지원해도 좋다. 근데 북한이 뭐라 했어요? 우리 정부에다가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 아주 전략가에 되가 보니까 욕은 안 해도 아주 식량을 지원해 주라. 이거 안 받을 거 알면서 식량 승인하고 제 체면을 나는 세우고 인간적인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돈을 받는다고 거기에. 이거 참. 그러면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대로 더 쏘길 원하고. 더 쏘길 원하죠. 이제 500km, 600km, 500km, 600km 이번에 쏘면 이때는 이거는 정말 단거리 이건 군사훈련이 아니라 뭐 한미 군사훈련에 대비해서 아마 야네도 군사훈련으로 봐줬다고 지금은 이거 단거리까지는 우리나라에 안 나라고 일본까지 안 나라고 뭐 한국 초타되는 건 뭐 상관없으니까 난 이거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500km 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면 강경 대응을 해서 유엔 안보리를 열 겁니다.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럼 누가 깨냐? 이게 판을 누가 깨냐? 누가 깨? 미국이 깨는 걸로 돼버립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 너희도 탄도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쏘지 않으면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확률도 99%예요. 이건 뭘로 쏘냐? 지금 인공위성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은 이거 주권 문제다. 자주권 국가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일본도 쏘고 한국도 쏘는데 우리 보고 개발하지 말라는 거 없다. 우리는 여기다 이거 지금 이 날씨 관축 이거 날씨용으로 쐈다. 관축 기상용 용 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용 관축 기상용으로 기상 관축용으로 인공위성을 쏘겠다. 발표하고 쏘죠.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만 못 쏘게 하는 주권 문제다. 이거 아주 이거 아리송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운하 뭐 아니면 뭉화 그 운하 위성 쐈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 800km, 1000km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뭐 1800km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쏴서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600km 상공에다 띄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km를 쏴서 일본 그 이즈 그 경계선까지 바다 경계선까지 경제구역이죠. 거기까지 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땐 이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500-600km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미국이 탄도미사일이니까 유도탄 한 500km 올라갔다 내리꽂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유엔의 뭐 위반되죠. 그러나 계속 말을 흘리면서 기상 관축 위성을 쏜다고 발표하게 되면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할지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팔을 깨면
모든 책임을 미국에다 돌리는 거죠. 12월 달까지 갈 것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미 북미 관계도 물 건너갔어요. 왜 물 건너갔다고 막 다 깨졌다고 막.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그거 관행 안 하고 쏩니다. 쏘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금 모든 국제 정세는 북한에 상당히 유리한 쪽이에요. 이게 100%인데 국제 정세가 국제 정세가 지금 북한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쏘는 거죠. 국제 정세라는 거는 중국하고 푸틴 정도는 우호적이겠지만 아니죠. 푸틴 정도도 우호적으로 이제 자기 편을 다 만들었지만 나머지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 상황까지 돌입해. 총만 안 쏘는 대포 총만 안 쏘는 전쟁이지 이건 전쟁 상황 돌입했고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죠. 경제 전쟁이 군사 전쟁 못지않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단이 넘어섰어요. 이제 중국도 이제는 이제 이판사판 막 달려들잖아요. 그렇다고 무력 침공은 못하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만 이판사판 이제는 하는데 거기서 입지가 강화된 거죠. 누가요? 북한의 입지가 강화된 거죠. 그래서 미사일 쏘면서도 중국이 묵과할 수 있다는 거죠. 푸틴도 묵과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하고 전쟁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지금.